부터 제 2023학년도 고2 6월 모의평가 한국사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해설을 맡은 2020 연우진입니다. 먼저 한국사를 푸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가 있으면 그 중에 2개는 확실히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3개의 선지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이 3개의 선지 중에서도 2개는, 2개라기보다 적어도 하나는 또 이 2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튑니다. 그러면 저희는 남은 2개만을 가지고 이제 지옥의 이지선다를 하면 되는데, 이 이지선다를 하는 방법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지선다를 하는 방법 위주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 확실한 것은 그냥 키워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지금부터 고2 한국사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가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데 이제 필기가 되어 있는 이유가 원래 한 번 찍었었는데 목소리를 안 녹음해서 지금 2번째 재촬영 중입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고인돌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저희는 청동기를 유추해낼 수 있죠. 청동기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죠? 고조선이죠. 고조선은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뭐 이런 게 유명하죠. 저희는 바로 4번 선지로 넘어가서 비파형 동검이 있으니까 다른 걸 보지 않아도 청동기, 비파형 동검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계셔도 1번을 풀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경주를 보면은 바로 신라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가 아니더라도 밑에 불국사하고 석굴암이 있으니까 가가 신라라는 것을 유추해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요. 신라 하면 바로 골품제 아니면 화랑도 이런 게 떠오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나머지를 보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죠. 다음으로 3번입니다. 3번에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는 호족 세력과 혼인 관계를 맺고 후삼국을 통일했다는 것만 봐도 고려의 태조왕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조왕건은 중요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훈요 10초라는 키워드를 기억하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선지들도 살짝 분석해보자면 우선 한양을 수도로 정한 것은 조선시대 일이니까 제낄 수 있습니다. 대동법 역시 조선시대 일임으로 제낄 수 있고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한 것은 고려 공미당 때 일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번 선지가 남는 태학은 고구려 때 세워진 기관이므로 역시 시기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라고 간단하게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4번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조영은 바로 발해를 유추해낼 수 있고요. 발해하면 해동성국을 유추해서 바로 1번을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나머지 거 이거는 볼 필요도 없이 해동성국이라는 키워드 하나만으로 발해임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번입니다. 5번은 무신정변이 언제 일어났느냐를 기억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별초 몽골군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고려 때 일어났던 몽골의 침입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고려 때 일어난 사건이므로 위화도 해군보다는 전이어야 합니다. 그럼 가하고 나가 남는데 여기서 무신정변 전이냐 후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몽골의 침입 때는
최씨 가문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최충원, 최후, 최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정권이 잡고 있었을 때인데 이때 이 정권에 의해서 잠깐 몽골군이 물을 못 가니까 수도를 강화도로 천도했다가 돌아오기도 합니다. 또 이때 황룡사 9층 목탑이 소실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무신정변 후 그리고 위화도 해군 전인 나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가는 왕이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만 봐도 장수왕 시기인 걸 알 수 있기는 한데 더 확실하게 하려면 밑에 계로왕을 잡았다라는 부분에서 장수왕 시기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이 말하기를 뭐라 하는데 결국에 결론은 삼국이 한 집안을 이루고 백성들은 두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 즉 삼국 통일이 되었다입니다. 그러면 삼국 통일하고 장수왕의 전성기 시기에 사이에 있었던 일이면은 적어도 삼국시대의 일이어야겠죠. 근데 여기서 삼국시대에 일어난 일이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강가야가 신라에 복속된, 한마디로 금강가야가 이제 신라에 먹히는 사건밖에 없는 거죠. 언제? 버풍왕 때입니다. 위에 4개는 일단 사화는 모사화나 갑자사화 이런 것만 봐도 조선시대 때 일임을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삼국 사기는 고려 때 김부식이 편찬하였습니다. 홍경래의 나는 고려 말 살기 어려운 민중들이 들고 날 때 함경도에서 함경도 주민을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로 홍경래가 일으킨 난입니다. 전민 변정도감은 공민왕이 몽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실시한 여러 가지 정책 중의 하나로 삼국시대에 일어난 일과는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고려의 과거제를 보면은 바로 키워드로 광종이 떠올라야 합니다. 광종의 업적은 크게 2가지인데요. 과거제 그리고 노비안건법입니다. 마침 선지에 노비안건법이 있습니다. 이러면 간단하게 바로 3번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헷갈릴 만한 선지 몇 개를 설명해 보자면 그나마 비슷한 고려 때의 8만 대장경 제작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기상으로 절대 맞을 수가 없죠. 얘는 몽골의 침입 때입니다. 몽골의 침입은 아까 무신정변 이후죠. 즉 무신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무신들이 집권하는 거는 고려 후기예요. 근데 광종은 상당히 고려 전기의 왕입니다. 그것도 태조가 즉위하고 얼마 안 돼서 거의 3, 4대쯤으로 즉위했을 때라 얘도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쭉 보니까 권력 독점, 이자겸, 그리고 서경천도 운동으로 우리는 문벌 귀족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맞겠죠. 문벌 귀족과 관련된 선지를 찾아보니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2번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 문벌을 유출을 해야겠죠. 일단 문벌을 유출을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특히 이모둠의 이자겸이 대표적인 문벌 귀족입니다. 이자겸까지 줬는데 문벌을 못 떠올리는 거면은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번입니다. 지도에 나타난 전쟁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서희, 양규, 강감찬을 보면은 1차, 2차, 3차로 차례대로 가면서 거란의 침입이 떠오르셔야 합니다.
거란의 침입으로 나타난 영향으로 옳은 것은 고려는 이후 거란의 추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이라는 것을 축조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선지지만 또 헷갈리실 분들도 있으니 나머지 선지를 설명해 보자면 척화비가 세워진 것은 흥선대원군대, 즉 조선 후기입니다. 따라서 시기상으로 절대 맞을 수가 없고요.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된 것도 적어도 조선입니다. 절대 고려에서 나올 수 없는 일이고요. 다음으로 러시아 주도로 삼국 간섭이 일어났다. 또 상당히 근현대사에서 나오는 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문세족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권문세족은 아까 보셨던 문벌귀족, 즉 이사겸 같은 사람들이 무너지면서 생긴 고려 후기에 나타난 지속적으로 권력을 세습하고 물려주었던 그런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즉 거란의 침입으로 나타난 영향으로 나온 사람들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사람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입니다.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게 처음에는 무슨 틀인지 몰라도 읽어 나가다 보면은 보기에서 문제를 맞추라고 하나의 키워드를 던져줍니다. 여기서는 수원화성과 장용용이 되겠죠.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왕이 정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조하면 뭐죠? 정조 규장각이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2번을 찍어낼 수 있는데 2번을 못 찍는 분들을 위해서 나머지 보충 설명을 좀 해보자면 우선 4, 5번은 절대로 될 수 없으니까 제끼고 그리고 정조 때는 아직 신분제가 존재했으니까 3번도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국학을 설립한 것은 신라 때입니다. 절대 시기상으로 조선과 일치할 수가 없으므로 맞는 선지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가 집회를 주도한 대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 키워드를 싶은 게 헌이 6조밖에 없는데 이 헌이 6조가 무엇인지 모르고 어떤 집회가 한 것인지 모르면 아예 문제에 손도 못 대거든요. 근데 일단 헌이 6조에서 독립협회를 떠올리셔야 돼요. 이 독립협회가 서재필이 세운 단체인데 이 단체가 뭘 했느냐, 관민공동회,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동의 집회 이런 걸 열어서 정부한테 뭘 해달라고 건의를 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헌의 6조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에서 한 건의 중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의회를 설립해달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데 우선 이 문제의 키워드는 헌의 6조에서 독립협회를 떠올리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지를 한번 보자면 북벌론을 제기한 건 병자호란 직후 효종 때 효종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정책이죠. 북벌론은. 그래서 시기상으로 안 맞고 세조의 즉위에 큰 공을 세웠다. 세조는 효종보다도 저 전에 조선 전기의 왕입니다. 조선 책략 유포를 반대하였다. 이는 조선 책략, 즉 아무튼 이상한 사상에 찌든, 그러니까 조선이 다른 나라한테 먹혀야 된다 라는 사상을 가진 책이 유포되자 이만순 등의 영남 유생들이 영남 만인소를 내서 이 책이 유포되면 안 된다, 막아라, 이런 행동을 한 거지 독립협회에서 이 운동을 주도하진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중방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였다라고 써져 있는데 중방은 고려 때 정치 기구라서 절대로 조선 때, 심지어 조선 후기 아니면 대한제국 초기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쭉 읽다가도 뭔지 몰라도 집현전, 훈민정음을 보면 세종대왕이 떠올라야 합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사군과 육진지옥을 개척한 것 외에도
장영실을 발굴하여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게 한다든지 위에 말했던 것처럼 한글을 만들거나 집현전에 설치하고 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준다든지 농사직설 만들기 이외에도 많은 업적이 있겠죠. 근데 일단 4번과 육진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4번을 찍어갈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들을 좀 보자면 노급을 폐지한 것은 신라 신문왕 때입니다. 우상국을 복속한 것은 역시 신라 지증왕 때고요. 청해의 영성사를 파견한 것은 고종 때이므로 시기상으로 한참 뒤입니다. 다음으로 5번 정동행성 지문소를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는 국민한테 역시 명이 아니고 몽골이죠. 몽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3번 밑줄 친 그의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쭉 보다 보면은 관청의 소유, 내 아내의 소유, 그리고 소유, 소유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소유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옥석이가 노비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노비는 조선시대에 사람으로서 취급받지 않고 일종의 재산으로 취급받으며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옥석이가 노비라는 것만 유추해냈으면 2번을 찍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나머지 선지들을 좀 보자면 먼저 첫 번째 서리향리 기술관을 포함한다. 서리향리 기술관은 기술적 능력이 있지만 양반보다는 못 미치는 중인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농민, 상인, 수공업자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그나마 노비보다는 나은 상민에 해당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세, 공납, 여의 의무를 담당한 것은 역시 상민입니다. 군역을 면제받고 고위관직을 독점한 것은 양반이죠. 따라서 어렵지 않게 2번을 찍어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국에 이 글을 요약해보자면 채소를 팔러 간다. 왜? 채소가 남으니까. 그리고 이 글도 요약해보자면 장사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언가 경제, 상품, 화폐 이런 주제가 나와야 하는데 대놓고 3번에 존재합니다.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실제로 위 사례들은 조선 후기에 일어났던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때 나온 게 상평통보 같은 화폐들도 이때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는 일단 위에 걸로 무언가 사고 판다는 느낌을 받으면 당연히 3번을 고르셨을 거기 때문에 딱히 해설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일단 시대적으로 많이 다른 내용입니다. 15번입니다. 견내량, 명량, 노량, 조선 수군, 이순신을 보고 임진왜란을 유추하지 못하면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가 전쟁이 임진왜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진왜란은 무엇이냐? 권율이 행주산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이 있죠. 이 외에도 김시민의 진주연첩도 있고요. 네, 이 정도 전투가 있고
나머지 선지 좀 보자면 외교 장벽 의계가 약탈된 것은 프랑스 병인 양요 때이고 황사 부층 목탑이 소실된 건 왜 고란이라고 선언한지 모르겠는데 몽골 때입니다. 그리고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건 병자호란 때이고요. 5번 선지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적군을 크게 격파하였다는 살수대첩 고구려 때 있었던 일이므로 임진왜란 때 있었던 사실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6번입니다. 가 기구가 운영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개화정책 12사를 보면은 우리는 통리기무아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통리기무아문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개화를 한창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을 때니까 개화와 관련된 제도가 나와야겠죠. 여기 선지에서 개화와 관련된 제도를 찾아보면 별기군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선지들을 해석해보자면 현량가가 실시된 것은 조선 중종 때 조광조가 실시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개화 정책, 개화 시기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신관 제도는 고려 태조 때 실시한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또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왕호를 마립간이라 한 것은 신라 때의 일입니다.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난 것은 고려 말 살기 어려운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밑줄 친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최혜국 대우 조항, 거중 조정, 영사재판권, 부빙사를 보고 적어도 미국하고 맺은 조약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맺은 조약인데 최혜국 대우 조항과 거중 조정 조항이 들어가 있는 조약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것이니 쭉 읽다 보면 조선이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선지들도 좀 보자면 삼포를 개방하는 계기와 운유 사건을 계기로 체결된 것은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리고 통신사를 다시 파견하는 배경이 된 건 광해군 때 일입니다. 그리고 5번 청과의 군식 관계 수립은 병자호란 직후에 맺은 조약입니다. 18번 가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급진 개화파의 정변을 보고 갑신정변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나 사건은 전주 화야 우금치 전투를 보고 동학농민운동임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갑오개혁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는 간단한 사실이기 때문에 5번을 빠르게 찍고 가실 수도 있는데 1, 2, 3, 4번을 좀 자세히 보자면 우선 2번하고 4번하고 3번은 절대로 맞는 얘기가 될 수 없습니다. 시기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나마 해볼 만한 거는 가인데 가는 이미 우리나라가 좀 먹힌 후니까 조약을 체결할 정도는 이미 후에 개화 후 상당히 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운동들보다 훨씬 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가 인물이 집권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요 위에서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어도 서원을 모두 허물었다는 점에서 흥선대원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 위에서 궁궐을 중건, 원납전 이런 걸 보고도 흥선대원군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특히 제껴내기가 잘 활용이 되는데요. 먼저 1차적으로 제낄 것은 3, 4, 5번입니다. 5번은 아까 말했듯이 화랑도는 신라입니다. 조선과 시기상으로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제낄 수 있고요. 4번은 백제의 얘기입니다. 백제는 22남로의 왕족을 파견하여 정치를 감시하고 감독했습니다. 기인 제도는 고려 태조 때 시행한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사신관 제도와 함께 시행되어 호족의 자녀들을 여기 중앙으로 보내게 한 다음에 인질로 잡고 있음으로써 호족이 함부로 딴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1번 아니면 2번인데 2번도 제껴낼 수 있습니다. 2번은 무신정권 시기 최충원이 설치한 하나의 정치 도구입니다. 따라서 2번도 제껴내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1번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데 여기서 호포제가 뭔지 궁금하실 수 있겠죠. 호포제는 규력법과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관제를 제정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쭉 읽어보면 일단 좀 현대적인 느낌이 나요. 근데 우리 역사에서 현대적인 국가가 무엇이 있죠? 그렇죠.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이 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데 딱 봐도 일단 대한국 국제를 반포한 것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머지 네 가지 선지는 사비로 천도한 것은 백제이고 삼정 이정청을 설치한 것은 조선이고 친명 백은 정책 이게 딱 병자호랑 근처쯤이니까 조선이죠. 특수행정구역으로 향, 부곡, 소를 주었다는 것은 신라 때 일입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다 간단하게 제껴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번이 정답임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나마 헷갈릴 만한 선지는 2번이 되겠네요. 이상으로 한국사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